대한민국의 헌정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3일 조국혁신당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즉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고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수사방해와 사법방해의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8월 1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3차례 장시간 통화한 것이 직권남용과 수사외압의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유 없이 전화를 3번이나 했을 리 없으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공수처가 밝혀주기를 바라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요구가 있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의혹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고발 외에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이상임 부위원장과 함께 인체제로 YTN, 대주주 변경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한 것을 위법으로 간주해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탄핵안이 결의된다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혜민 의원은 일본 행정지도 조치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 조치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차당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목표로 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며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사건 발생 후 거의 1년이 지나서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차례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을 어긴 것은 없다는 주장을 펼쳐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익명의 한 여당 국회의원은 그 전화들이 사실은 수사 개입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듯한 모습입니다. 동아일보의 김순덕 기자도 자신의 오피니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차라리 상남자답게 말하라고 질타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탄압에 집중하며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짜깁기 영상을 최초 유포한 사람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대선 시기 윤석열 검증 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지난 6일에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집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압수수색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과 잦은 압수수색에 맞서 조국혁신당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할 일만 남았으며 혹독한 겨울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대정부 투쟁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민주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조국 대표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역사상 최악으로 법치를 붕괴시키고 있는 집단으로 검찰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검세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검찰의 행태는 계속해서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보수 내부와 보수 언론들조차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사건을 맡은 검찰이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어 공정한 특별검사가 사건을 원점에서 재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영 검사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 세트라는 국민적인 의혹을 받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데 기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검찰의 압박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힌 사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화영 지사를 조직적으로 압박하며 술자리와 회식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화영 개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도 지난 1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검사가 이화영을 만나게 한 후
진술을 바꾸라고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국장은 검사가 처음엔 이화영 부지사와 둘이 만나게 했는데 나중에는 검사도 나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회유했다. 진술을 바꾸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원칙이 되어야 할 검찰. 조직 내에서 수사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전두환 정권 때나 일어날 폭판일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집권 이후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책단을 이끌고 있는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적 제거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온갖 조작 수법이 난무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하다며 정치검찰이 특검법 발의의 1등 공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태, 대북 송금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결정타를 날릴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 무죄 만들기식 방탄 입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지시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인사교체가 단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 검사 등도 전면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송경호 지검장의 후임으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 출신인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에 야권은 물론이고 여당과 보수 언론들까지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조선일보조차도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 전격 교체 꼭 지금 했어야 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올리며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지휘라인을 전면 교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입니다. 이에 조선일보도 윤석열 대통령의 상식 밖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역시 각각 미묘한 시점에 의구심 키운 검찰 고위급 인사와 김 여사 수사지휘부 전격 교체, 왜 지금, 무슨 의도로라는 제목의 사설을 올리며 보수 언론들마저도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최악의 자충수를 두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특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의견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민주 스피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